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형사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떠오르는 마약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층, 특히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이 1,47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적발된 수치일 뿐이고 범죄 암수율을 적용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마약 실태와 더불어 처벌까지 한 번에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학교에서도 이 마약에 대한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이라고 해서 한 학기에 2번 정도 남물 오남용 위험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약 관련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중독과 같은 부분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문제는 어설프게 가르치다 보니 되려 아이들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마약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설프게 또는 단순히 나쁘다라고만 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외국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고도 하고 외국 학생들은 마약을 곧잘하는 것을 보면 가벼운 일탈행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약이 신체에 해롭고 또 불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구체적으로는 어떤 해악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문제인 것은 마약에 호기심을 가진 학생들이 너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 마약 거래는 대부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생들도 어플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워낙 강해서 딱 한 번만 경험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 번 마약을 구매하다 보면 특정 학생을 중심으로 일종의 범죄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하죠. 마약을 구매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마약을 공급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동기까지 생기기 때문에 자의로 그만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은 온라인 불법 도박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데요. 요즘 남학생들 바카라 같은 불법 도박 정말 많이 하죠. 실제로 텔레그램 불법 도박방에 들어가 있으면 마약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그렇게나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한 번, 2번 받다 보면 호기심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박에 접근한 아이들은 마약 중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마약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마초나 필로폰으로 문제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마약에도 유행이 있는 건지 최근에는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패치가 떠오르는 추세인데요.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한 종류예요. 2mg 정도의 극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약물이고요. 예전에 미국 등에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영상이 화제된 적 있었죠. 그 약물이 바로 펜타닐인데요. 그래서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립니다. 나비약은 나비 넥타이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뜻합니다.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복용하는데요.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먹다 보니 살이 빠지고 계속해서 찾게 되며 중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거나 중독에서 벗어나려 마음 잡고 끊으려고 하면 소개해준 친구가 너 사실 그거 마약이야. 마약했다고 신고할까? 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발을 담근 이상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끊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하면서 값싼 중국산 합성마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청소년이 마약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될까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바로 그것인데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 의학적 사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한 번 더 나뉩니다. 이 중 어떤 종류를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향정 가목을 투약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고요. 벌금형은 없습니다. 또 향정 나목, 다목을 취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향정 라목과 대마를 취급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단순 투약보다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높은데요. 요즘은 일명 마약 던지기라고 해서 건당 고액 수수료를 받고 마약을 배달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하니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SNS 대리 구매를 통한 불법 처방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 처방은 처방을 요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리 처방해준 사람까지 처벌되니 이 점 역시 참고 바랍니다. 요즘은 청소년의 경우 초범이라도 7호 소년 의료보호시설 감옥 위탁 처분이 병합되어 내려지는 추세고요. 이미 이전에 보호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습 투약으로 문제되었거나 유통, 판매 혐의까지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 재판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마약,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만약 청소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부모님이나 학교의 도움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실태부터 처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고 두려운 일일 텐데요. 마약 중독 해결의 첫 걸음은 지금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전문가 조력 꼭 받으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